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롬에서 부동산 114 사이트를 띄우고요. 시세 조회 환경으로 들어간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요 개포현대라는 것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넣고 조회 버튼 눌러서 해당 정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정보가 다 뜨면 여기 엑셀 파일로 바로 이렇게 변경해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방입니다. 오늘은 UiPath를 이용해서 부동산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는 사이트는 굉장히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는 부동산 114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등등의 사이트들이 있지만 각각의 그 부동산 사이트에서의 봇 정책을 찾아보면요.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봇 정책이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러시하고 로봇.텍스트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사이트의 로봇 정책이 나오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유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언로우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봇을 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주소를 일단 복사를 해두고요. UiPath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시작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이쪽에 새 프로젝트에 프로세스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클릭을 하고요. 여기 만들 패스 경로를 정합니다. D 드라이브에 UiPath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은 부동산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번에 제가 할 일은 최대한 레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디자인 메뉴 중에 레코딩이라는 메뉴가 있으니 이 레코딩이라는 메뉴를 누르고요. 여기서 데스크탑을 누릅니다. 그럼 현재 데스크탑 화면에 온 상황에서 데스크톱 레코딩이라는 요 화면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레코드를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부터 요 마우스 포인트가 가는 곳마다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세 조회 요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요 시세 조회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화면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역 선택의 시도 제일 첫 번째 있는 걸로 하나씩 다 골라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골라서 확인, 시군구에서도 클릭, 가장 위에 있는 강남구 확인, 읍면동에서도 클릭, 개포동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단지명도 이걸 클릭해서 개포현대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조회하기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클릭하면은 이제 그 각 단지의 시세,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면적별 시세에 대한 정보와 최근 실거래가 요 두 가지 값을 엑셀에다가 따로 보관하는, 저장해 두는 요 부분까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다 됐습니다. 이제 ESC를 누르면 이제 레코드가 종료가 되거든요. 현재까지 이걸 종료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레코딩 된 것을 저장 및 종료를 누르면 114라는 이름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하면 이제 이게 만들어졌고요. 이 UiPath에 들어가서 보면 114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동작들이 쭉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태치 브라우저 이 부분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태치 브라우저라고 되어서 브라우저 창에서 고르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브라우저를 하나 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I 자동화에 브라우저에 있는 오픈 브라우저를 요 위에 플러스 공간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고요. 요 브라우저 안에는 이 부동산 사이트인 여기만큼을 복사를 해서 다운표를 해서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액티비티 여기는 일단 삭제를 하고 요 밑에 있는 요 두 액티비티를 그대로 잘라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액티비티 들어갔고요. 요 밑에 복사됐었던 요 액티비티는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트를 열고 거기서 시세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도에다가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콤보 박스를 클릭하고 값들을 골라 넣었지만 여기서는 바로 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대로 입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필요한 요 단지 상세 정보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박스에다가 초점을 둔 상황에서 데이터 스크래핑을 누릅니다. 데이터 스크래핑을 누르면 요 값을 선택을 하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면적별 시세 표 안쪽에 있는 한 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이블 셀을 선택을 했는데 전체 테이블을 가져올 거냐고 묻는데 전체 테이블 가져오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값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으니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지는 않으니 이건 아니오라고 누르면 되겠고요. 데이터 스크래핑에서 현재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데이터 스크래핑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다음 실거래가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역시 전체 테이블 추출을 하고 완료. 다른 페이지 없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필요한 값들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스크래핑에서 또 안에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잡아서 끌어서 요 위쪽으로 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여기에 있는 요 테이블 가져오는 부분 요것을 마찬가지로 요 위쪽에 이렇게 두고, 테이블을 가져오는 두 개가 다 이쪽으로 들어갔고 여기 데이터 스크래핑 요 밑에 있는 데이터 스크래핑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온 값을 출력으로 해서 어떤 테이블 형태로 좀 보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여기 클릭을 하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변수를 클릭을 하고 이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활동하는 범위는 요 이번 액션이 일어난 전체이기 때문에 맨 바깥에 있는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변수를 클릭을 하고 요 변수 만들기에서 추가할 값으로 먼저 프라이스, 여기는 이제 시세에 대한 정보를, 변수 유형이 지금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스트링이 아니라 테이블 형태로 요렇게 가지고 오겠다.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되겠고, 이제 실거래가 요거는 이제 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변수 유형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테이블 형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럼 아까 전에 가지고 왔던 요 면적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칸에 값을 바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라이스라고 변수를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요 프라이스 값으로 바로 넣어라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가는 요 출력 값을 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보관을 하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복사하는 것까지는 됐고요. 그럼 이제 그 필요한 값들을 엑셀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드라이브 UIPath라는 요 폴더에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 만들고요, 시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 첫 번째 시트에다가는 이름 바꾸기 시세, 두 번째는 이름 바꾸기에서 실거래, 이렇게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UIPath라는 폴더 아래 부동산이라는 폴더 안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경로는 탐색켓을 먼저 찾아 놓고요, 이 경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 두고 다시 UIPath에서 이번에는 액티비티 중에 엑셀에 대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앱 통합 안에 엑셀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파일을 먼저 일단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여기서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요 데스크톱 안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두고요, 워크북 경로 이곳에 해당하는 파일을 열 경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폴더 이름 그대로 선택을 하고요, 여기 따옴표 하나 넣어야 되니까 따옴표 사이에 이렇게 폴더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 파일 이름 V, 파일 이름 전체 복사를 하고 따옴표 한 곳에 이 사이에다가 역슬래시 또는 원화 표시한 다음에 값 집어넣고, 그 다음 이제 실행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앞서서 읽어왔던 값들을 붙여넣으면 될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right range를 여기 실행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1이 아니라 아까 전에 시트 처음에 게 시세였으니까 여기 따옴표 안에 시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주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 테이블은 아까 정했던 변수인 프라이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다시 right range 하나 더 넣고 아까 정한 이름이 실거래였으니까 실거래 이렇게 따옴표 사이에 넣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리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해당하는 사이트를 열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부동산 114 띄웠던 사이트 이렇게 닫고요, 요 내용을 한번 디버그로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탐색기 사이트를 하나를 열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와 같이 지정된 순서로 값들을 쭉 입력을 하고 단지 상세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종료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엑셀 파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지금 아무 값도 없었던 이 구역들이 값이 이렇게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실행을 할 때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만들 때는 크롬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요즘은 아무래도 크롬이 더 빠르기 때문에 크롬으로 실행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오픈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사용할 브라우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브라우저 타입이 여기 클릭을 하면은 크롬을 따로 고를 수가 있으니 여기를 크롬으로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엑셀에 값을 쓸 때 보면은 위에 머리글행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right range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클릭을 해서 보면 이 옵션 중에 add header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위에 제목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갔는지까지 저장이 다시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이 내용들은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UiPath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롬에서 부동산 114 사이트를 띄우고요. 시세 조회 환경으로 들어간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요 개포현대라는 것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넣고 조회 버튼 눌러서 해당 정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정보가 다 뜨면 여기 엑셀 파일로 바로 이렇게 변경해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맨 위에 머리글행도 요 정보들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UiPath를 이용해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받고 엑셀로 저장하는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그 매크로로 짜는 거에 비해서 훨씬 난이도도 쉽고 녹화를 통해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변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하긴 했지만 이전에 다루었던 매크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